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격이 없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정권을 이재명에게 헌납한 사건, 이 사건의 책임의 70%는 김문수의 노욕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머지 30%는 친윤계를 포함을 해서 주변에서 이 김문수의 노욕을 부추기고 김문수의 출마를 통해서 그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을 노렸던 사람들, 이른바 간신배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김문수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문수의 오른팔 김재원 전 의원,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 사람이 대표적인 어떤 김문수 출마의 여러 가지 논리를 구성한 요설의 주인공입니다. 직업이 최고위원이죠. 이준석 대표 때, 김기현 대표 때, 그리고 한동훈 대표 때 3번이나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직업이 최고위원입니다. 그럴 리는 무망하지만 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만약에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전 의원이 SBS 김태현의 정치쇼 프로의 전화 인터뷰로 4가지 요소를 늘어놨습니다. 제가 옆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김문수가 경선 최종 후보가 됐는데 조금도 준비가 되지 않은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었다. 이것이 주요한 선거 패배 원인 중에 하나다. 두 번째는 여러 세력이 하여튼 당에서 일사대오를 형성하지 않고 비협조적이었다. 당 조직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다. 세 번째는 41%를 얻은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41%를 얻은 것은 적지 않은 득표고 이것은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선대위 해단식에서 했던 비상계엄 이 비판 발언, 이런 것들을 왜 선거 때 하지 못했느냐라는 지적에 선거 때는 그런 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러 이 선거를 도와주는 여러 세력들 이런 것을 의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비겁하고 교활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4가지 요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김문수는 뭐 본인 자체가 노욕 덩어리지만 이런 요설의 측근을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요설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모면한 것을 또 변명하고 이런 어떤 대표적인 어떤 친윤계 스타일의 구태, 이런 것을 앞으로 당의 지도부에서 배척을 해야 됩니다. 한덕수가 조금 더 준비되지 않은 후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옹립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공작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후보였고, 그리고 이것은 경선으로 정정당당하게 후보가 되는 사람을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왜 경선 토론 때 그렇게 가장 적극적으로 후보가 되면 단일화, 버선발을 신고 가서라도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자세로 여러 차례 단일화 적극성을 띄어서 원칙을 강조하는 한동훈을 일종의 사기쳐서 당원들의 눈에 김문수가 들도록 왜 만들었습니까? 단일화 공작이 이렇게 잘못된 패배의 원인이라면.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선거 때 당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가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김문수 자체가 승리의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탄핵 반대 후보 그리고 중도 확장성이 거의 없는 후보를 가지고는 어떻게 뛰어도 어떤 돈을 투입을 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패배주의, 무력감 이런 것들이 당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제대로 뛰지 않고 당원들도 지방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김문수의 고향 TK에서 이재명 후보가 3년 전에 비해서 2%포인트나 약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41%가 적지 않은 득표고 김문수 개인기 때문이라고요. 시청자 여러분, 3년 전에 서울에서 윤석열이가 5%를 이겼는데 이번에 김문수가 5%를 졌습니다. 10%나 차이가 났습니다. 경기도 5년 전에 윤석열이 5% 졌는데 이번에 15% 가까이 김문수가 졌습니다. 수도권은 시청자 여러분, 젊은 사람,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서민들, 수도권 외곽의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중요한 선거 때마다 일종의 바로미터 이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렇게 표차가 3년 만에 더 무너지게 나온 것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3년 전에 작년에 국민의힘이 대패한 총선에서도 전국적인 득표율 차이는 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8.3%로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대패, 영남에서의 후퇴, 그리고 호남에서의 후퇴, 이런 것들이 김문수라고 하는, 그리고 김문수가 상징하는 친윤계, 이런 구태에 대한 국민들의 퇴장 명령이라는 한동훈 전 대표의 지적이 맞는 것입니다. 퇴장 명령, 그리고 철퇴, 그리고 응징, 이런 것의 결과지. 그렇기 때문에 41%밖에 못 얻은 것이지, 한동훈이 후보가 됐더라면 초박빙이나 아니면 역전해서 대통령 선거 승리를 거둬냈을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개인기로 41%나 얻었다는 것은 정말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살사,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 하는 핫바지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비판을 왜 선거 때 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선대위 후에 해단식에서 왜 하는가? 이거 역시 홍준표의 화장실 병이 김문수에게 옮아갔습니다. 선거 들어갈 때와 선거 나온 다음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비상계엄 직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고 적극 옹호한 사람, 비상계엄 8대0 파면 결정이 나온 이후에 이것을 공산당시라고 비판했던 김문수가 어떻게 선거 때 이런 비상계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 끝나고 이제 와서 화장실 병이 발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